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유용한 법률 정보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큰돈 들여 가게를 인수했는데 바로 그 옆자리에 그것도 가게를 판 사람이 똑같은 가게를 차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죠. 이게 과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 상도덕 없는 배신 행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철퇴를 내렸는지 의사들 간의 영업양도 사건을 통해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대전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던 의사 갑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소유한 건물 4층에서 병원을 운영 중이었죠. 그런데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원을 내놨습니다. 마침 의사을이 이 병원을 인수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단순한 장비 인수가 아니었어요. 환자 리스트, 병원의 명성, 즉 영업권 권리금까지 모두 포함된 포괄 양도양수 계약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이 있던 건물 4층에 대해 임대차 계약도 맺었습니다. 문제는 이 건물이 병원을 판 갑의 소유였다는 겁니다. 몇 년 뒤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병원을 팔았던 갑이 바로 그 건물 2층에 똑같은 정형외과를 새로 개원한 겁니다. 당연히 4층 의뢰 병원은 매출이 뚝 떨어졌겠죠. 환자들은 헷갈리고 기존 환자들은 건물주인 갑에게로 갔을 테니까요. 결국 을은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다 라며 갑을 상대로 영업을 중단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계약서에는 경업을 금지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었습니다. 갑은 계약서에 없으니 내 맘이다라고 주장했죠. 첫 번째 쟁점. 과연 의사 간의 병원 양도에 상법상 경업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상법 제41조는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10년간 같은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못하게 막고 있거든요. 갑은 의료행위는 상행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 만약 상법 적용이 안 된다면 묵시적 경업금지 약정, 즉 말은 안 했지만 당연히 경쟁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치열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양수인 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갑의 배신을 용납하지 않은 겁니다. 판단 근거가 아주 명쾌합니다. 첫째, 재판부는 이 거래의 본질을 봤습니다. 이건 순수한 의료행위가 아니라 권리금을 받고 병원이라는 영업을 통째로 넘긴 영리 목적의 상거래라고 본 겁니다. 따라서 상법 제41조를 유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둘째, 이게 핵심인데 묵시적 약정을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만약 갑이 바로 아래층에 개원할 것을 알았다면 을이 과연 그 권리금을 주고 병원을 인수했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법원은 상식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경쟁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갑은 2층 병원 문을 닫아야 했고 10년간 대전에서 정형외과 개업이 금지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을의 매출 감소액과 권리금 상당액까지 손해배상으로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례, 비단 의사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식당, 학원, 미용실 등 권리금을 주고받는 모든 영업양도에 적용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소송까지 가지 않는 거겠죠. 제가 드리는 실무 팁은 절대 묵시적 약정에 기대지 마시고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기간, 지역, 업종 기재하시라는 겁니다. 이 문장 하나가 수억 원을 지켜줍니다. 비슷한 문제로 속 알이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댓글 또는 더보기란의 정보를 통해 언제든 문의 주시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김강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